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합정동 독서클럽 2회 시작하겠습니다. 후! 아, 근데 시작 전에 네. 다크서클 어떡할 거야. 어떻게 너무 내려왔죠?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지금 비비 여기다 잔뜩 발랐어요. 괜찮아요. 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는 건데 한 주간 어땠어요?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이 있었죠. 참 주변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만담한다고 떠든다고 얘기가 많았는데 그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저희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명하자면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 재밌단 얘기도 하는데 너무 만담을 많이 해서 좀 불편한 것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칭찬이 좀 더 많았는데 그만큼 제 입으로 말하기 그래서 칭찬이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지적받은 네. 게 뭐냐. 아니 우리 사이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뭔가 썸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색하니까 또 사실은 어색해서 이렇게 좀 더 막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네, 그거 오해하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재밌는 게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네, 매우 가까운. 매우 가까우신 분이 또 불편해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지난주 방송을 생방으로 봤어요. 네. 근데 10분간은 너무너무 분위기 좋고 재밌다. 칭찬해 주셔야 되니까. 15분 지나가니까 안색이 안 좋아지시죠? 안식은 제가 당시 확인을 못했는데 생방으로. 네, 카톡이 축축축 오는데 슬픈 카톡. 어떻게 자기에게만 보여주는 미소를 어떻게? 방송에서 보여주냐. 제가 오해하시지 말라. 네, 오해하시면 안 되죠. 네, 저희 아무 사이 아닙니다. 변명 너무 길게 이거 그냥 잘라주세요. 네, 아무튼 네, 지난주에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네, 이제 두 번째니까 오늘 조금 더 잘해야 발전이죠.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책이 네. 둘은 그리스인 조르바. 네, 그리스인 조르바. 네. 네. 이게 옛날 책이에요. 이건 제 책이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사온 책 맞죠? 이거 저 재작년에 그래요? 작년에 똑같네. 샀나 재작년에 샀나? 네, 촉 있다. 네, 뒤에 새 책이 같은 있어요. 거 그리스인 네, 근데 조르바입니다. 이게 이제 개정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는데 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품이에요. 네. 네, 그리스인 조르바. 1940년대 네. 그 막 좀 책마다 좀 달라요. 42년에 지었다는 네. 책 이런 이야기도 있고 43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42년, 여기선 43년, 43년. 위키피디아는 46년, 46년. 뭐 다 달라요. 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 40년대. 40년대 완성된 작품이에요. 근데 네. 그리스인 조르바 실제로 있었던 그러니까 그 작가 네, 카잔차키스가 실제로 경험한 네. 조르바를 만나서 있었던 일을 싫어하죠. 작품화한 겁니다. 네. 1910년대에 이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만났고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나서 환갑 때쯤에 그렇죠. 다시 쓴 환갑 거죠. 즈음에 30대 때 만났던 이야기를 환갑 즈음에 해서 글로써 만든 게 이 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예요. 키스.
섹시해.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참. 이게 이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근데 그리스식 이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 사실 이 키스와 전혀 관련 없지만 이 삶을 좀 이렇게 사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연관지어서 보자면 좀 거칠고 풍파도 많고, 네, 뭐 재밌게 사셨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물론 이름과 연관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연관이 돼요. 자꾸 그렇죠. 키스적인 삶을 살았어. 너무 많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막 풍파와 여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막 많이 녹여져 있으니까 아 이름처럼 살다 갔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카잔차키스가 실제로는 이렇게 수줍어서 말도 사람들한테 잘 못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르바는 그런 사람이지만 카잔차키스는 와이프 이외의 여자를 만났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보고 되게 흔들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원래는 자기가 말도 잘 못 걸고 그러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여행을 갔다가 그 여자한테 말을 건 거예요. 같이 연극을 봤나? 어떤 연극을 혼자 보러 들어갔다 그 여자랑 마주친 거죠. 그래서 같이 연극을 보고 나서 그 여자한테 자기 방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와라. 내일 다시 만나자.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한 날 얼굴에 발진처럼 맞아요. 네, 얼굴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나중에 누구였지? 프로이트하고 네. 친했던 누군가 그 박사한테 슈바이처. 슈바이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건 정말 요새는 없는 병인데 그러니까 뭐였죠? 그 기독교적인 그런 숭고함 때문에 몸으로 그걸 견디지 못하면 몸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숭고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잔차키스 자체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르바만 거칠고 그렇죠. 네. 예,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경의 삶이 조르바에 대한 동경의 삶이 책으로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런 들어요. 생각이 그런데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이 카잔차키스의 이 지금 작품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네, 여러 맞아요. 부분에서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카잔차키스가 아시아 독감으로 74세 1954년도에 57년? 57년? 네. 네, 57년 74세의 나이로 57년도에 네. 사망을 해요. 네. 아시아 독감으로. 그런데 독일에서 사망을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국립묘지? 위대한 진짜 이미 이 당시에 네. 세계적인 문인이 됐으니까 국립묘지 이런 데 묻혀야 안장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의 이제 국교가 그리스 정교회인데 네. 거부를 해버려요. 너는 그렇다. 여기에 묻힐 자격이 없다. 정교에서 파문당했으니까. 그렇죠. 이 책 속의 내용이 네. 아주 그냥 그리스 정교를 그냥 와 기가 막히게 정말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게 되게 많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정교회 입장에서는 이 카잔차키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 아테네에 묻힐 수 없다. 그냥 너 가라.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의 고향인 이 책의 주된 배경이 되는 네, 크레타 섬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크레타 섬이 그리스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그리스 본토, 그러니까 아테네에는 안치가 안 되고 크레타에서는 허락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크레타 섬 자체가 처음에 막 이제 터키와의 이런 관계들도 네. 있고 거기서 막 이제 독립전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역사적인 좀 배경들이 좀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네. 언제가 기회가 닿으면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뭐냐면은 이 지금 카잔차키스의 문구 아, 그러니까 묘비명 네, 묻혔을 때 그 네. 묘비명.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저는 생각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맨바닥 위에 돌덩이 하나 올려놓고 묘비명 쓰셨잖아요. 네. 우리 카잔차키스 무덤도 어떠냐? 그냥 언덕 물론 구름 위지만 언덕 위에다 돌 위에다가 그냥 돌덩이 하나 탁 올려놓고 세 줄의 문구가 딱 있어요. 네. 그 세 줄의 문구가 뭡니까? 또 이거 또 사람 놀랄 텐데. 안 놀랄 수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아니 남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래서 나는 자유다. 자유라고. 야.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마초 냄새가 나고 남성적인 느낌이 좀 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 삶을 여기서 이렇게 세 줄로 딱 요약해서 그래서 나 묘비명이 갑자기 생각이 네. 나. 나는 과연 어떤 묘비명을 써야 될까? 벌써 아, 생각해도 그런 거 생각해야죠. 아 그래요? 생각 안 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런 거 아니야? 뭘로 생각하셨는데요? 아 그건 좀 더 4차 생각해야지. 저는 안 지금 해봐서 아직 저런 세상인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 세 줄의 문구 속에 나는 아무것도 뭐죠?
바라지 바라지 않는다.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두려워하지 않다. 않는다. 그래서 자유다. 자유다. 이게 모든 이 지금 그리스인 조르바를 그대로 그냥 압축하고 있다고 봐요. 그건 그래요. 이 묘비명 때문에도 정말 유명하죠. 네. 카잔차키스가. 네. 그래서 가보고 싶어. 나중에 꼭 가보세요. 네. 네, 그리스 저도 못 가보. 가봤어요. 크레타섬. 네, 크레타섬 꼭 가보겠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카잔차키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짚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인 조르바 짚어봐야죠.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코너죠. 팅커벨의 이 책은 시간입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어떤? 네,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이 책은요, 보시다시피 그리스인 조르바가 워낙 유명해서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팟캐스트 아니면 뭐 책 방송에서 소개 정말 많이 됐죠. 워낙 논란이 진짜 많고 내용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이 책 사실은 소개할 때 한 4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시간 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할 수 없는 책인데, 그래도 제가 이건 진짜 간략하게 이 책은 이 코너에서만 소개할 수 있는 줄거리로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은요,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출간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2년, 43년, 뭐 46년 얘기가 많아서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윤기 선생님 번역으로 나왔죠. 네. 이윤기 선생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움베르토 에코 소설이나 아니면 그리스 관련된 그리스 신화 완역을 하신 분이죠. 이윤기 선생님.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서 뛰어난 분이시고, 그리고 글솜씨도 좋으시고, 이 조르바를 보면 조르바가 정말 막 펄떡펄떡 뛰어다녀요. 살아서 이런 그런 강한 표현, 그러니까 사람을 격정적이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이 책에서. 그리고 이 출판사 소개글에 따르면요, 이 단어 선택이 조르바 같아요. 호쾌하고 농탕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농탕합니다. 농탕이에요. 네. 농탕. 어디서 농탕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 책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예, 조르바는 그리고 작가 카잔차키스가 만난 실존 인물이에요. 예, 카잔차키스는요, 이 조르바를 두고 힌두교도들이 말하는 구루, 그러니까 구루가 스승이죠. 그러니까 구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루라고 표현해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조르바가 네, 자기보다 30살 정도 어린 네. 여기서 화자 주인공이 네. 나를 뭐라고 부르죠? 두목이라고 부르죠. 나는 네, 이윤기 선생님이 네. 지금 고인 일이 있었지만 네. 이윤기 선생님이 왜 히라보를 물론 직접 번역하셨지만 왜 네. 두목이란 표현을 썼을까? 근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 너무너무 잘 네, 어울려요. 뭐 다른 단어들도 있었겠지만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조르바 그러니까 그리스인인 히라빈인 조르바가 30살 어린 어떻게 보면 사장이죠. 자기를 고용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두목 이렇게 네. 불러요. 만약에 조르바가 다른 표현을 썼으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이나 뭐 혹은 선생, 선생. 아니면 뭐가 또 대장 뭐 이런 네. 거? 두목이라는 말이 조르바 캐릭터에 그렇죠. 딱 맞잖아요.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두목 두목이라는 말고 표현이죠. 대체할 만한 게 없어. 근데 제가 이거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제 만약에 번역을 했으면 네. 처음에 이제 히라보로 나왔으니까 히라보에서 영어로 번역했으면 분명히 마스터라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마스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스터라고 해도? 마스터. 네. 마스터. 뭔가 마스터라고 부르는 느낌이 그 조르바의 그런 거친 성정하고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두목이 진짜 딱인 거 그러니까 같아요. 시종일관 자기보다 30살 어린데 두목 네. 두목 그래요. 야, 여기서도 그런 캐릭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자기한테 돈을 주는 사람에 대한 약간 존경 어린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네, 그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도승들의 아버지라고도 빗댔어요. 예, 그럴 만큼 이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정말 추앙했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조르바는요, 사회의 우스꽝스러움을 단박에 깨는 인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책들을 불태우고 지금의 삶을 살아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펜대만 잡는 지식인들을, 그러니까 이 펜대만 잡는 지식인이라는 게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조르바가 이 사람을 비웃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웃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신과 악만을 하나라는 말을 일삼으면서 신을 조롱하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그런 신실한 믿음, 네. 진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르바가요.
그리고 졸업하는 책 속에만 그런 존재하는 지식이나 낡고 고루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뽑아내는 쓸모없는 지식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걸 계속 주창하고 있어요. 이 책 속에서 이 조르바가 자기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들을 살펴보면 다 그래요. 무시해요. 책 속에 뭐가 있어 불태워버려 막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본능에 계속 따르고요. 경험하는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애태우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움직여요. 행동해. 망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몸으로 고민하고 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르바는 그런 몸부림이야말로 이런 지리한 삶에 대한 저항이고 이것이야말로 자유의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가 카잔차키스는요, 조르바하고 보냈던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이걸 글을 썼을 때, 그러니까 조르바의 도움을 통해서 책밖에 몰랐던 자기, 그러니까 그때 어렸던 시절이죠. 30대니까 그때 그 지식인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조르바처럼 그런 생동하는 삶을 배우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비어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지식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뭔가 내 안에 공간이 있다. 그걸 채우려고 했었는데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조르바를 통해서 채우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이 이 정도까지예요. 역시 그냥 네. 귀에 쏙쏙 들어와. 쏙쏙 들어. 정리대마왕. 확실해요.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그럼 네. 역시 팅커벨은 훌륭한 설명과 정리대마왕이라는 새로운 네어칭호까지 붙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편집 좀 잘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 질문이 네. 있어요. 그 카잔차키스가 네. 조르바에 대한 영감 때문에 30년대 책을 쓴 거잖아요. 네. 책을 쓴 건데 우리 지금 팅커벨은 어때요? 이런 지금 본인에게 구루 같은 삶을 그러니까 구루 같은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네. 35년 인생을 살면서 네. 35. 왜 그걸 꼭 집어서 말해? 엎어지면 지금 칠순이에요. 있어요? 네. 구루 같은 삶을 만난 적 있어요? 아,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없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카잔차키스도 30대, 이 당시에 그렇죠. 30대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한 40대, 50대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30대 만났으니까 저도 모르죠. 뭐 내일 모레 만날지. 있으세요? 내가 물어본 건 있다니까. 있으니까 물어보셨겠죠. 있어요 난. 어떤 분이셨길래? 아 기가 막혀. 또 이것만 얘기하면 1시간인데 네, 짤막하게.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나름 긴 군 생활을 했잖아요. 네. 예. 뭐 나름 또 네. 장교 출신이라고 네. 또 4년 군 생활을 했어요. 비웃네. 특공대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음. 이제 제대하고 일주일 만에 군대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제대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세계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네. 뭐 여러 곳을 돌다가 음.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당시에 2010년 월드컵 시즌인데 남아공을 출발을 했는데 제 목표는 킬리만자로에 그냥 가고 싶었어요. 킬리만자로에 오르고 싶다는. 그래서- 조르바네요. 네, 당시에 뭐 그런 흉내만 냈죠. 네.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킬리만자로가 탄자니아에 있거든요. 쭉 밑에서 쭉 올라갔어. 근데 잠비아쯤 갔을 땐가 네. 굉장히 또 지치죠. 힘들고 또 아저씨를 만났어요. 누구시죠? 핀란드 아저씨 토마스. 음. 당시에 45살. 아, 근데 이제 우리 둘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아저씨랑 같이 이제 밤을 같이 보내고 밤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숙소를 같이 썼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아침에 잠비아에서 탄자니아로 넘어가는 네. 기차를 같이 타려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아저씨가 키가 190에 몸무게가 0.1톤이에요. 진짜 조르바 같다. 엄청 커요. 네. 엄청 커. 근데 여기 큰 가방을 보조 가방을 정말 많은 보조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 가방 백팩을 메고. 근데 앞에 톨레트를 걸어가요. 그래서 그냥 또 아침 7시 반이니까 이렇게 쫓아갔죠. 근데 맞은편에서 아프리카 애들이 쭉 걸어와요. 네. 소년 한 명이. 근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축구. 축구. 맞아요. 거기는 애들이 다 볼만 쳐. 왜? 그게 그거 말고는 인생에 없잖아. 네, 그거밖에 없고 실제로 축구 선수가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자 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애들이 축구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비닐봉지 엮어가지고 우리 네. 옛날 돼지영통 엄마 네, 아빠들이 맞아요. 했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다는 것처럼 애들이 비닐봉지 공을 메고 그냥 다녀요. 네. 다 그래 애들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가방을 툭 내려놔요. 근데 애를 불러. 아침 7시 반이에요. 전 그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나는 그 가방을 쭉 열길래 과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애들 줄만한 게. 네, 그러니까 애들 주면 그래 저도 그랬으니까 저 볼펜 나눠 옷이나 뭐 이런. 또 갑자기 가방 쭉 여는데 뭐가 나왔냐?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말해도 돼요? 축구공. 근데 중요한 건 바람 네. 빠진 축구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바람 빠진 축구공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 뒤에 백팩 하나 더 메고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뭘 꺼내냐? 뭘 꺼냈을 것 같아요? 주입기. 맞아. 막 공기를 막 넣더니 애한테 야, 네 공이랑 내 공이랑 바꾸자고 이래. 멋있다. 이런 말을 진짜 그렇지만 졸라 멋있는 거예요.
부끄럽네요. 아,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네, 깜짝 놀랐어. 네. 그 뒤로 그 아저씨 2달을 쫓아다녔어요.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그 실제로 애들한테 축구공을 나눠주기 위해서 핀란드에서 넘어와가지고 애들한테 한 나라별로 50개씩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신 계기가 뭔 거예요? 그거 좋았대. 그냥? 그냥 좋아서 애들이 너무너무 이 꿈과 희망을 자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그 핀란드에서 조선업소에서 일하는 아저씨거든요. 네. 돈 모으고 친구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나라별로 많이 안 사. 50개씩만. 애들한테 공을 나눠주는 길거리에서. 근데 하루 정해놔요. 맨날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음. 50개씩. 음. 그러니까 한 나라별로. 그게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잠비아 이렇게 같이 탄자니아까지 돌고 아저씨 케냐로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아저씨한테 이제 얘기했죠. 그냥 마지막에 저도 편지 썼어. 긴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한국에서 온 블라블라블라다. 네. 어? 내가 그 킬리만자로 올라갔는데 $1,000 들거든요. 네. 100만 원이 넘게 넘게 들어. 그 돈으로 내가 뭐 했냐? 아저씨한테 줬어. 공사시라고요? 내가 공사시라고. 내 구루니까. 네. 그루가 그게 된 거니까. 지금도 나한테 영감이 돼가지고 내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네. 쓰실 그리스인 거예요? 졸업하죠. 핀란드인 토마스 쓸 거야. 쓸 수 있게 되기를. 쓸 거예요. 2달 동안이나 그렇게 같이 지냈고 그랬으면 진짜 아니, 영향을 많이 별별 받았어요. 일이 다 있었어요. 나중에 아저씨, 한번 특집으로 보내주세요. 졸업아 못지않아. 아 진짜요? 대단하다. 네. 네. 우리 못한 얘기하느라 여기 여기까지 돌아갔어. 넘어왔어. 너무 많이 넘어왔어. 네. 네. 졸업아 때문에 그래요. 졸업한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네. 아무튼 책 속에 네. 우리 팅커벨이 이야기한 정리해준 이 책 속의 이야기 엄청나죠? 네. 네. 여기까지 이건. 네,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 기자의 책 속의 시사. 시사. 근데 제가 좀 변했어요. 변신하셨네요. 네. 그렇게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뒤에 이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요. 네, 방금 전에 이 지금 졸업아 이 자유인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막 묵직하게 이거 나 엄청 신경 쓰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독점하시려고 이 프로그램을. 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되게 편한 옷 입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입던 옷 입고 첫 회도 보풀 일어난 뭐 원피스 입고 왔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막 뽐내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막. 저는 머리도 안 빗고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이렇게 꾸몄는데도 네. 사람들이 첫 방이 팅커벨의 합정동의 독서클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자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많이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얻었어요. 우리 지금 네, 지금 아니, 여기 좀 지금 편해. 공개 방송 하는데 네. 막 그냥 지금 엄청나요. 지금 한 150분 정도. 우리 카페 지금 몇 명씩 하는. 아무튼 김 기자의 책 속의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책 속의 시사 음. 요거 엄청 먹었어요 저. 너무 우리가 만담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사면은 좀 진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엄청 준비 많이 했는데 별로 뭐 시의성도 없고 별로다. 김 기자의 시선이 안 나타난다. 이거 뭐냐? 오늘 잘하면 되죠. 오늘 그래서 엄청 준비했어요. 기대해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다시 김 기자의 시선 목소리도 바뀌어야 되네. 네. 뉴스케이처럼. 네, 뉴스케이. 그래서 제가 2가지 기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기사를 준비하기 전에 최근에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리스 망했나?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가 막 유로존으로 탈퇴하냐 마냐 이러면서 그리스 경제공황이 왔어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1997년도에 IMF 기억나죠? 그것처럼 IMF 이제 국제통화기금에 의해서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사태를 바라보는 그리스 경제공황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 언론들의 시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2가지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기사는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를 준비했는데 7월 8일의 매일경제 기사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르바의 후예들 와인도 못 마실 판. 제목이 좋아요. 방점이 조르바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2번째 기사 더 재밌어요. 7월 10일 한국경제 기사예요. 제목이 이래요. 조르바만 넘쳐나는 그리스 빚, 나태, 공짜 많고 기업 경쟁 혁신 적어. 중요한 게 일단은 조르바의 그리스예요. 조르바가 그만큼 유명하니까 여기다 빗대는 것도 그런 걸 썼겠죠. 예. 근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일단 여기 그리고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일단은 전부 다 그리스는 다 나태한 것처럼 보여요. 조르바 때문에. 네. 더 기가 막힙니다. 한국경제 기사에서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잠깐. 마지막 단락인데
온갖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고 귀향하는 불굴의 오디세이가 지금의 그리스에는 없다. 오디세이도 어쨌든 그 그리스 신화니까 네. 그저 무책임과 자유만을 강조하는 조르바만 그리스에 가득 차다. 그리스에 필요한 것은 시장, 자유, 개인, 혁신, 경쟁, 법치인데 지금 현재 그리스는 나태, 방만, 무책임, 평등, 공짜만 넘쳐난다. 기사가 진짜 한국경제 7월 10일 기사예요. 이거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얘기할게요. 이 조르바가 그리스에서 도대체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미지라서 조르바를 여기서 따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책 다 읽어보면 조르바가 나태하고 뭐 방만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비춰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만 갖다 썼네요. 내가 이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이 뭐냐? 책 네. 안 읽었어. 안 읽으셨나 봐요. 안 읽고 그냥 네. 쓴 거예요. 기사분 이름 좀 기자 이름 좀 공개해 주세요. 논설위원이에요. 논설위원. 정말? 네. 책 안 읽고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되죠. 네? 물론 난 인정해요. 조르바가 네. 약간 방만하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조르바의 진짜 모습, 레알 조르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일은 자기가 다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나태하거나 방만하다는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산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다 방만하냐, 나태하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슬프게도 우리나라 우리 보면 알죠? 네, 너무 일하죠. 열심히. 나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 보면 그리스겠죠. 나 네. 이래서 팅커벨 좋아해. 어? 눈치가. 척하는 약속이야. 맞아요. 두 번째로 네. 일 많이 하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게 뭐 모두 다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산술적인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태와 과연 이런 것들을 게으름을 붙일 수 있을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리스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안 건데,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정말 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그리고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열심히,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던가 그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작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렇지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게으르지 않대요. 그렇죠. 노동 시간이 정말 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안타까운 건 그리스의 산업 자체가 관광업 자체가 너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머지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반이 마련이 제대로. 네.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나태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근데 한편으로는 기후 탓도 할 수 있어요. 지중해선 그런 기후 갖고 있는데 따뜻해서. 네. 지금 그리스 사람들 다 8월이면 다 휴가 가요. 네. 경제공황 와도 휴가 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으로 일방적으로 나태하다 말할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거 하나 더 짚어봅시다. 여러분 IMF 이후에 당시에 IMF 때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에서 막 긴축 정책 요구하고 막 이제 해고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금까지 금까지 모았어요.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말, 그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그전- 좋아진 게 뭐야? 그리고 마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국제 IMF 이야기를 다 따르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졌냐 이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서 물론 따랐으니까 우리가 뭐 IMF에 무슨 이걸 뭐 처음으로 이겨낸 뭐 위대한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행복하세요? 난 그 되먹고 전이 싶어요. 나은 것 같아. 난 솔직히 되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곤조를 가지고 네. 자기들의 뭔가 주관과 곤조를 가지고 유지하는 그리스, 나는 따르진 못하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고 네, 봐요. 맞아. 네. 더 추가적인 말씀? 저요? 글쎄,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그리스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조중동? 그쪽에서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뽑아내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과한 그러니까 정말 포퓰리즘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뭔가 복지하거나, 우리 네. 사실 복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지를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스에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냐 이거예요. 조르바를 얼마나 읽어봤냐 이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것들만 놓고 우리의 시선으로 그냥 한 큐에 딱 잘라버리는 거. 말이 안 이거 돼. 지양해야 돼. 김 그렇습니다. 기자의 책 속의 시사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 번째 코너 합정동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합정동 스토리에 대해서 네. 뭔가 명징하지 않다 그런 네.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난주에. 저도 많이 받았어요. 네. 도대체 이 코너가 뭡니까? 직접 만드셨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 합정동 스토리를 기획한 이유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궁금한 점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막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특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팅커벨과 제가 김 기자가 갖고 있는 뭔가 시선을 가지고 시청자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뭐 얘기했어요? 왜 저는 얘기했죠? 양말. 아, 양말 얘기하셨죠? 저는 자야 얘기했죠. 네. 그 양말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왜 백석이 고평가됐고 아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붐이 더 일어났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 지난주에 사랑 이야기하면서 네. 짚어줬던 그런 이야기들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 속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인 조르바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김 기자와 팅커벨의 시선으로 한번 짚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부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책 속에 스토리 합정동 스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꿈보다 해몽. 이렇게 꼭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네. 그리스인 조르바 네. 어떤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를 진행할지. 저 주제가요. 저는 이 얘기가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는 시선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성별로 나누자면 여자들은 이 책 싫어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네. 저는 어릴 때 그리스인 조르바를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 뭔가 본능에 따르는 삶, 내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소심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조르바는 자기 안에서 얘기한 악마 얘기를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하고 싶으면 해. 과부를 취하고 싶어? 네가 가서 취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삶을 동경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아, 이 책 참 아까 소개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분별력이 있다 자기가. 그런 분들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선이라는 게 제가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본능에 따르는 삶, 그게 되게 멋있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철학자예요. 사실 그 대사들 보면 철학에 가까운 대사들이니까 삶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관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관점은 진짜 마초고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여성 비하 발언을 정말 많이 해요. 여자가 여기서는 거의 개돼지 취급을 받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책은 정말 나쁜 책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이 책은 그냥 통속 소설이에요. 그냥 뭐 시정 잡배가 쓰는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나? 네. 그래서 우리 네. 팅커벨이 볼 때 이 네. 그리스인 조르바, 소위 얘기하는 조르바는 쓰레기예요? 저는 이제 시선을 둘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쓰레기 쪽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허.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쓰레기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땐 쓰레기예요. 그 뭐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기꾼이에요, 심지어. 협작꾼의 네, 협작꾼의 남봉꾼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카잔차키스가 자기가 이제 이 펜떼 잡는 그 지식인의 삶을 약간 뭐라고 해야지 돌아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로 자기 이제 펜떼 잡는 거 말고 행동하는 사람 뭔가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크레타 섬에 들어가서 갈탄광 사업을 해보겠다. 근데 그때 이 조르바라는 남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 데리고 가시오. 내가 가서 너의 십장이 되어주겠다. 너 갈탄광 사업 할 거면 자기 데리고 가란 얘기를 계속해요. 자기가 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가서 너의 나를 너의 연장처럼 사용해라. 내가 너를 두목으로 주인으로 모시겠다. 요리, 뭐 십장일 자기 안 해본 거 없으니까 다 할 수 있다면서 뭐 진짜 대단해요, 당당해요.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다 빼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돈 다 쓰고 돈 다 날렸잖아요. 그쵸,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진짜 저는 통속 소설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 주인, 그러니까 자기가 두목이라고 부른 이 카잔차키스, 소설의 화자죠. 이 사람 돈을 쓰면서, 그러니까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탄광 사업을 성공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자유, 정말 본능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기꾼이 된 거죠. 아무것도 못 해냈잖아요. 돈만 쓰고. 그리고 여기서 그 갈탄광 사업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벌목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벌목 사업을 하려면 케이블로,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목재로 운반을 하려면 케이블을 사용하면 우리가 진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두목한테 내가 이 케이블을 만들려면 그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다녀오겠다. 그 자재를 구하러 다녀올 테니까 돈을 달라 해서 돈을 받아가요. 가서 사흘만 있다 오겠다고, 사흘이죠. 네. 사흘만 있다 오겠다고 얘기해놓고 열흘 동안 안 와요. 열흘이 넘도록. 가서 뭘 했냐면 이 조르바가 여자를 만났어요.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할 게 많아. 네, 이따가 여자를 뒤에서 만났어. 오르탕스 부인이랑 이야기하면서 네, 예. 가서 그러니까 줄이자면 돈을 펑펑 쓰고 다 쓰고 와요. 그 사기꾼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만 보자면 그냥 쓰레기고 그렇죠, 사기꾼이고 협잡꾼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 새치혀를 가지고 얼마나 새치혀와 행동을 가지고 얼마나 협작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만났다면 나 사기죄로 고소해. 그래도 사기꾼이에요. 네, 고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르바를 이야기하면 아까 철학자라고 지적했지만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유주의 실천 철학자. 그럴싸하다. 그렇죠? 네, 너무 그럴싸하네. 네, 자유주의 실천 철학자예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네. 일단은 전제가 있어요. 조르바를 이해를 할 때 음. 우리가 언니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어요. 뭔가 질서와 뭔가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인간상. 근데 조르바는 그 반대편이에요. 무질서와 규칙 없음. 그리고 자기 본능에 따르는 이런 인간, 그냥 기본 전제가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만의 시선으로 이걸 바라봤을 때 합리적 기준으로 보고 바라봤을 때 조르바를 이해할 수 있냐? 없죠. 못해요. 짐승인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뭐라고 할까? 뭔가 비합리와 무질서가 핵심인 인간에게 너에게 합리와 합리적 사고와 뭔가 규율을 강조를 해? 에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선이 두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자유주의적 실천 철학자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 첫 장면이 죽여요. 네. 첫 첫 장면이 장면이 첫 장면이 그 항구에서 이 네. 주인공인 제 나가 네. 조르바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고용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갈탄광산에서 이제 고용하기 위해 십장으로서 고용하는 네. 건데 전제 조건을 달아요. 24페이지인데 조금 개정판마다 달라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한테 윽박 지르면 그때는 끝장이야.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란 걸 인정해야 돼. 이겁니다. 두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르바가 네, 조르바가 고용주한테 자기는 고용 네.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첫 장면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네. 얘기를 알아요?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화가 그랬더니 그게 바로 자유야.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을 이런 해달라고 당당함. 하면서. 근데 이 당당함이 주인공 나가 조르바의 이런 당당함이 완전 매료돼요. 그거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 나가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만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붓다를 또 좋아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되게 뭐라고 얘기할까? 도덕주의에 완전히 그 네, 규율에 맞아요. 엄격하게 윤리, 있는 그런 규율. 이런 그치만 인간인데 속은 그렇죠. 네, 조르바 같은 사람을 동경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사람, 이거 편들어주면 안 되는데. 그 조르바가, 그 화자가 떠나올 때 자기 그 빈 공간, 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펜대 잡는 지식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떠나는데 마침 조르바가 나타난 거잖아요. 딱 들어맞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음. 한편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101페이지인데 네. 조르바의 성격을 온전히 보여주는 문구가 있어요. 원래는 까마귀답게 점잖고 당당하게 걸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까마귀가 이렇게 다 외국에서는 까마귀를 어떻게 보는지 또 그러게 신기하네. 길조죠. 이렇게 본다는 건. 그런데 어느 날 이 까마귀가 비둘기처럼 거들먹거려 보겠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비둘기 거들먹거려요? 그날로 이 가엾은 까마귀는 제 보법을 몽땅 까먹어 버렸어요.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기껏해야 어기적거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까마귀는 어쨌든 길조예요. 얘는 네. 이 조르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면 까마귀가 비둘기 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흉내내고 따라한 거예요. 이게 뭐냐? 조르바처럼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뭔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고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이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뭔가 불균형이라는 거야. 조르바가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충실한 그것을, 이 맹아를 따르겠다는 거죠. 이걸 온전히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살아라. 인생은 인생은 뭐야? 자유다. 그 자유인으로 살란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더 놀란 내용이 있어요. 191페이지 나온 건데 네. 나 이 문구 좋아.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산다는 게 뭔 줄 아쇼? 두모. 당신은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것은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에요. 이렇게 저 음란한가 봐요. 허리띠를 풀어.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지. 허리띠를 푼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 조르바가 보이는 행태들, 행동들 보면 이 허리띠를 푸르는 게 그런 성적인 의미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게 엄청 굉장히 강해요. 음. 솔직히 여기 과부 이야기들이 엄청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과부가 나오는데 이거를 허리띠를 푼다는 게 네. 이걸 야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네. 그것도 난 이문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병강세 같은 그러니까 그런 뭔가 되게 거칠고 뭐라고 하지? 남자들만의 표현이죠. 허리띠를 푸른다는 게 여자들한테 그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그 조르바가 계속해서 그 여자들을 되게 정말 개돼지 취급밖에 안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조르바의 어떻게 보면 성징에 네. 대해서 이 자유주의적 인간형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런 허리띠를 푼다 이런 표현 자체가 표현들이 많이 굉장히 나왔어.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 이외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르바를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전제, 조르바의 기본적인 뭔가 성향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조르바를 우리들의 시선으로 알 수가 재단한다? 없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 조르바 자유주의적 실천 철학자라고 명명합니다. 훌륭하네요. 내가 봐도 명명 기가 막혀. 아니 근데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쓰레기고 협작꾼이라고 이렇게 물론 시선을 나눠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와닿는 거고 만약에 정말 이게 통속소설이고 쓰레기 협작꾼으로만 보여졌으면 누가 이 소설을 보고 좋아했겠어요. 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막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 책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 노벨문학상에도 몇 번이나 그렇죠. 거론이 2번 됐지만 올랐죠. 네. 물론 타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로 깊은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선으로만 보면 이 책 진짜 별로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의 그리고 조르바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요. 사실은 자기 본능을 따르는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본능이 뭔지 자기도 그러니까 이 화자 카잔차키스랑 조르바가 동시에 성장하거든요. 처음에는 카잔차키스가 그러니까 화자가 조르바를 계속 맹목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추종하죠. 네, 추종한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둘이 같이 성장해요. 조르바도 내면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안고 있었어요. 그걸 계속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카잔차키스도 마찬가지. 카잔차키스에 그 빈 공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조르바를 통해서 둘이 같이 성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 그리스 굉장히 유명한 앤소니 퀸이라는 네. 지금 돌아가셨지만 멕시코 출신의 배우가 이걸 영화해가지고 조르바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서의 영화 속에서의 마지막 장면과 물론 책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달라요. 근데 조르바도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조르바도 성장을 하고 주인공 네. 카잔차키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나도 같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갈칸 사업도 망하고 벌목 사업도 망하고 다 망했어. 근데 마지막에 딱 양복을 입고 딱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춤춥시다? 나에게 춤을 알려줘. 아 맞아. Teach me the dance 이래요. 네. 근데 맞아. 그 바닷가에서 갑자기 앤소니 퀸이 탁 나와가지고 뭔가 춤을 갑자기 딱 추는데 그것도 군대 춤이야. 맞아. 군대식. 덩. 그리고 이 화자, 그러니까 주인공 남자가 처음에는 춤을 조르바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렇죠. 싫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먼저 가르쳐 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추면서 네. 마침내 자유라는 듯이 마침내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둘이 춤추죠. 그렇죠. 뭔가 화해와 뭔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 접점이 네. 그 춤을 통해서 마지막에 탁 쏟아내는데 영화는 거기서 딱 끝나. 아 맞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책은 그렇지 않죠. 더 나가요. 그래서 나는 그 더 나가는 그 장면에서 네. 솔직히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도 이번에 이거 제 20살 때 읽고 지금 15년 만에 19몇 년 만에 다시 읽는 건데 그땐 몰랐는데 난 이걸 보면서 솔직히 이런 말은 그렇지만 주인공 나가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왜? 아니 어떤 면에서 그러냐 소심해. 과부를 취하는 과부를 아 주인공 나. 주인공 나 조르바 네. 말고. 주인공 나도 과부 취하잖아요. 물론 취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 모습 같은 거예요. 나는 나도 뭔가 자유에 대한 갈망,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나와 합리와 이성 이걸 엄청 나도 강조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 내 안에 따라있는 이 순수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뭔가 나도 그 아까 얘기한 그 아저씨를 만났을 때 네. 핀란드 아저씨를 만났을 때 뭔가 딱 갔다가 또 다시 일상으로 대한민국의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아니야. 그래서 다시 그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조르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막 다시 그런 마음이 들어. 살아났다. 근데 마지막에 이 책에서 결론 부분이 달라요. 다르는데 그 결론 좀 같이 나 이 결론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책을 그 조르바 캐릭터를 한 번에 그렇죠. 아주 압축해서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조르바랑 그 화자랑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헤어져요. 네.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다 망하고 나서 음. 각자의 갈 길을 가요. 가고 나서 이제
화자는 자기 갈 길 가고 뭐 조르바는 다시 자기 일터, 자기 원래 짐승 같은 삶 그걸 살고 있다가 조르바가 죽었다는 엽서를 받아요. 근데 그 조르바 죽음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조르바가 마지막에 뭐 유언을 뭐라고 남겼댔지? 저기 뭐야 악기. 산투리. 산투. 조르바가 항상 보물처럼 아끼던 산투리가 있어요. 그 연주하는 네. 거죠. 그 약간 기타처럼 같은 거. 생긴 아주 작은 그 만도린 같이 생겼다고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보물처럼 아끼던 걸 그 주인공 화자한테 줘요. 이걸 그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뭐 이런 건 전 사실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우정이야 뭐 워낙 여기서 잘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근데 조르바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모습이 엽서에 묘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유언을 남기고 그 아픈 사람은 침대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으로. 예, 걸어가서 창문을 딱 그 창문을 틀을 잡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당당하게 곧게 서서 그렇게 죽어갔다고 묘사가 돼 있어요. 네. 너무 멋있죠. 멋있죠. 멋있는데 나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주인공 화자 나가 나를 닮았다고 생각해 보냐면은 왜? 조르바가 죽기 네. 전에 오라고 하잖아요. 예, 오라고 하죠. 녹색 돌이 있다고. 네. 구경하러 와라. 오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어때요? 나가? 안 가죠. 안 가요. 망설여. 또 이것저것 또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도 망설여. 사실은 네, 있지만 네, 가고 싶은데 망설여. 못 갔죠 결국. 그냥 안 갔죠. 네. 안 간 거죠. 엄밀히 따지면. 안 나름 갔죠. 비싼 거예요. 나 이거 보는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가 확고해. 그렇죠. 그래서 더 재밌어요. 네. 그 양쪽의 캐릭터를 그렇게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르바를 묘사한 것들 때문에 이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렇게 푹 빠지는 게 아닐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화자는 소심하고 계속 갈등하잖아요. 가고 싶지만 못 가고 하고 싶지만 못 하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르바는 그런 캐릭터인 거야. 이 캐릭터가 너무 멋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동경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완벽하다고 또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협작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짚어냄으로써 뭔가 조르바도 인간적인 조르바, 자유주의적 실천, 철학자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족한 사람. 부족하지만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둘이 같이 잘하는 이거 그냥 성장 소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갑자기 성장 소설로 네. 가? 근데 영화는 극적인 걸 더 강조하기 네. 위해서 거기서 탁 네, 끊었다는 거지. 끊었지만 사실 책 소설의 마무리는 조르바의 죽음. 그 그렇죠. 서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렇죠. 너무 근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거는 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 조르바가 네, 그리스 정교, 어떻게 보면 네. 그리스 국교라고 불리는 그리스 정교에서는 엄청 싫어해요. 음.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특히 막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 묻히지 못했어요. 카잔차키스가 죽고 나서 작가가 죽고 나서 안장을 국립묘지 같은 데 해야 했어야 되는데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못했으니까 어쨌든 그 돌덩이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크레타 가는데 섬에서 네. 받아줬죠.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구 293페이지예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뭔가 그 총소리를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원에서 총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서 그 장면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총소리를 듣고 도망친 주교를 보고 주교예요. 조르바는 말을 합니다. 꼬마 신부님 겁먹었군요. 어서 들어와요 형씨. 와서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우리들은 땡중이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주인공이 이야기를 해요. 화자인 나가. 조르바 예의를 갖춰야죠. 주교님이라는데. 그랬더니 조르바가 조르바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소급바람인데 주교가 어딨어. 들어오쇼 노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교한테 노형이라고 얘기해. 이런 것들이 정교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조르바가 정말 신과 네. 악마를 동일시하고 네. 이거 말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파괴승이라고 수도승인데 파괴한 사람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도망쳐 나와서 수도원에 불 지른 사람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같은 수도승인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정교에서 싫어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을 그런 거예요. 정교회 이야기도 계속해서 정교회를 어떻게 보면 디스하는. 네. 근데 그렇다고 꼭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치만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짚은 거죠. 근데 정교회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네. 우리가 아무리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부패했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어. 정치인 예를 들자면 저 사람 부패하고 나쁜 사람이야. 근데 되게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의 이익,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비난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추앙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하니까. 네. 하나만 더 따져볼게요. 이 어떻게 보면 협작꾼이자 남봉꾼인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르바를 로맨티스트 조르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동의해요? 동의해드려야 돼요. 여기 오르탕스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과부. 조르바의 어떻게 보면 과부, 상징적인 50대라고 봐야 될까요? 50대라고 60대였을걸요? 60대 아니었나? 조르바가 60대 중반인데 네. 거의 뭐 비슷해요. 50대 비슷한, 후반에서 네. 60대 초반에 과거를 회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여관주인? 네, 여관주인. 네, 여관주인이라고 봐야죠. 크레타 섬의 여관주인. 크레타 섬의 여관주인인데 예, 젊은 시절을 굉장히 화려한 날을 화려한 인생을 보냈죠. 살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몸을 팔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일종, 그러니까 그렇죠. 좀 높은 고급, 사람들에게 예, 고급 제독이죠. 예, 당시에. 제독들한테 파샤한테 이렇게 함께 그런 생활을 했던 화려한 네. 화류계라고 해야 네, 돼요. 화류계의 네. 인물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조르바는 과부만을 취해요. 물론, 아니 과부 아닌 사람을 물론 취해요. 롤리를 네. 젊은 여자도 취하긴 결혼도 했지만 하고. 예? 네. 결혼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과부만을 눈에 들어오는 게 과부야. 다 과부. 과부를 안쓰러워하죠. 그러니까 네. 조르바가 여자들 입장에 저희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는 여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 진짜 싫은 이유가 그런 데도 있어요. 과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조건 가서 취해줘야 돼. 자긴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과부가 혼자 자게 놔두는 건 이거는 하늘에 가서 신성모독. 네, 신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신이 너를 벌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막 강제로 취하는 게 아니라 난 여기서 로맨티스트 조르바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그 세치어를 통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르탕스 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사진 하나 그 영화 속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은 와 사랑할 수 없는 여자야. 그거야 그쪽 입장이죠. 물론 그렇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 화자인 나가 조르바를 통해서 이 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퇴물 여성, 네, 이 말 거기선 들었지만 그렇게 나오죠. 퇴물이었는데 갑자기 여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조르바가 그렇게 조르바의 말을 만들어주니까. 통해서 이 로맨티스트 조르바의 이 세치어가 이 여자를 그래서 단순히 세치어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세레나를 불러주고 뭔가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야 배워야 돼. 그건 선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이 단어 그냥 쓸게요. 여기 책에서 계속 나와. 환양껏. 이 환양년. 계속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 오르탕스 부인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 비하하면서 얘기해요. 너 근데 엄청 그거는 낮춰서. 워딩으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조르바의 성향을 환양. 왜 이렇게 편들어줘요? 근데 한편으로는 네. 오르탕스 부인이 죽을 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막 버리냐 마냐 이런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죽음의 순간에 탁 가가지고 눈을 탁 내려주는데 난 인간 조르바 로맨티스트 조르바로서의 야 그거는 죽을 때 갔어요. 죽기 직전에 진짜. 다 죽어갈 때 가가지고 눈 감겨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로맨티스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죽어가고 있을 땐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안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이 로맨티스트를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소위 얘기하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는 여성들 한편으로는 네. 자신감이 뭔가 잃은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그 뭔가 삶을 삶의 살 수 있게? 희망 뭔가 그거를 만들어주는데 그거 조르바는 죽게 내버려뒀잖아요. 이게 그 과정 자체에 우리가 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멀리 보려고 그래? 까르페 디엠. 말도 안 되는. 그 사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되게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러니까 나이든 이제는 시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자한테 그런 로맨스를 주고 줬으니까 마지막에 그런 기억을 품고 갈 수 있게 해줬으니까 물론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보자면 이걸 그냥 나는 책으로 읽었잖아요. 저는 책으로 읽으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자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자들한테 그런 사탕 발림을 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얻어내. 그리고 나서 사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여자들한테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자들은 특히 네. 이 책을 더 봐야 되는 게 뭐냐? 왜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 여성들에게 네. 나는 그런 마음을 차치하고 네. 여성들을 대하는 조르바의 자세 물론 이런 워딩 자체는 차치하자는 거예요. 나 그렇다고 막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네. 이런 모습 자체를 우리가 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끝으로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더 짧게 하나만 더. 책 우리 소설소에서 여태까지의 소설사에서 세계사적인 소설사에서 이런 캐릭터 본 적 있어요? 없죠.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조르바 캐릭터 때문에 저는 사실 책 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수많은 소설이 나왔지만 인간 조르바만큼 이렇게 명징하고 이렇게 확고한 캐릭터가 있냐 이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정말 더 귀여워. 식욕, 성욕, 본능에 충실한데 자기 막 진지하게 자기 삶을 고민하고 그렇죠.
하고 싶은 걸 다 해내. 나는 어딨어, 이런 사람이. 캐릭터가 우리 솔직히 저도 책을 많이 나름대로 봤지만 네. 한국 소설사에서 이런 캐릭터 없어요. 병광세 물론 그 영화지만 없어. 네. 그래서 나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뭔가 떠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떠올랐어요? 전 아까 허리 푸르는 것도 그렇고 허리 풀으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나훈아. 풀어야 되나? 뭐 하시는 거예요? 나훈아 생각도 나오니까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있으세요? 저요? 네. 김어준. 김어준이요? 네. 왜 물론 김어준이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욕, 성욕,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적극적인. 물론 보이는 것만 봤을 때 뭐가 네. 팍팍 떠오르면 난 왜 자꾸 갈수록 네. 뭐 일각에서는 이 책을 보고 나면 병광세 이대근이 떠오른다 그러는데 네. 나 자꾸 김어준 씨가 김어준 총수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네. 원하는 걸 다 네. 해내서? 뭔가 그런 모습들이 네. 물론 다를 수 있죠. 시대가 네.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즉흥적인 모습, 자유에 대한 뭔가 푹푹 던지는 이런 말들 그리고 거침없잖아요. 전 자꾸 허리띠만 생각나가지고. 이 그렇긴 부분도 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책을 볼 때 떠오르는 캐릭터에 대해서 논의하면 굉장히 좋은 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김어준 씨. 김어준 씨 근데 처음에 말했을 때도 그랬지만 되게 의외였거든요. 저는. 네. 이 책을 보면서 김어준 떠오르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김어준 씨 팬들한테 막 이렇게 디스 나가는 거 아니야? 네, 네. 합정동 스토리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네, 오늘도 두서없이 뭔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한 시간이 짧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얘기하자면 저희가 시간이 정말 너무 없어서 일주일 만에 이거를 읽고 뭔가 이렇게 출연한다는 게 좀 그렇지. 다른 다 일이 읽은 있잖아요. 책들이잖아요. 네, 지금 읽었지만. 한국들이 다 읽고 좋은 책들만 선정해서 하는데도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욕심이 이게 더 길게 다루고 싶은데 우리가 다뤄야 될 책들 소개시키고 싶은 책들이 너무너무 그러다 많아요. 반말하다가 혼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계속해서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권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조르바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조르바의 삶 자체에 대해서 지금의 시선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 당시는 또 다르니까 여기 그리고 얽힌 얘기가 전쟁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르바가 아니면 카잔차키스가 그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하려면 전쟁, 그러니까 역사에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1시간짜리니까.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풀어내자면 진짜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팅커벨이랑 2회차 이 조르바를 택한 이유도 조르바의 삶 자체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온전하게 느끼고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얘가 협작군인지 남문군인지 자유주의적 실천 철학자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조르바가 따르고자 했던 그런 명징한 메시지 있잖아요. 조르바가 추구했던 명징한 메시지 뭐죠? 자유요? 자유.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자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각자 도생이라는 뭔가 공동체적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유에 대한 의지가 발현됨으로써 주변의 삶에 대해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저는 조르바 강추. 저는 지식인으로 나왔던 화자도 강추. 그래서 네. 저는 조르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아끼고 솔직히 조르바 많이 알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같이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다음 주 뭐 하죠? 이거 어떡하지 떨려서? 족구왕이요. 네, 족구왕은 사실 영화인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족구왕을 저희가 이것도 사신방송 되겠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족구왕 시나리오 가지고 다음 주에 얘기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 관심 없으셔도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족구왕 미리 좀 보세요. 네. 보면 더 좋아요. 그리고 저 다음 주에 동원훈련 가요. 굉장히 맞다. 연관인데.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